금값이 많이 올랐죠. 상승률을 보면 디지털 금이라는 비트코인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금과 비트코인의 대결 구도에서 가장 유명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금 찬양론자로 유명한 그의 이름은 피터 쉬프. 그는 2008년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 모두가 낙관론에 취해 있을 때 홀로 위기를 경고했고 그 예측이 정확하게 적중하면서 단번에 월가의 예언가가 된 인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얻은 별명이 바로 파멸의 박사라는 뜻의 닥터 둠이죠. 그런데 이 닥터 둠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비트코인을 향해 끈질기게 저주를 퍼붓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는 비트코인이 폰지 사기고 디지털 바보들의 금이며 결국 0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극단적인 발언들을 쏟아내며 비트코인의 가장 유명한 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그가 비트코인이 망할 거라고 예측할 때마다 비트코인은 보란듯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는 누구일까요? 그는 왜 이토록 끈질기게 비트코인을 공격하는 걸까요? 피터 쉬프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겠죠. 피터 쉬프의 아버지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세금 저항 운동가였습니다. 정부의 개입을 극도로 불신하고 중앙은행과 종이화폐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오스트리아파 경제학의 신봉자였죠.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 사상을 그대로 물려주었습니다. 정부가 찍어내는 돈은 가짜다. 진짜 돈은 오직 금뿐이다. 이것이 쉬프 부자의 핵심 철학이었습니다. 피터 쉬프는 UC 버클리를 졸업하고 월스트리트 증권사에서 경력을 쌓은 뒤 1996년 유로퍼시픽 캐피털을 설립했습니다. 이 회사의 투자 전략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바로 미국 달러와 미국 경제의 몰락에 베팅하는 것이었죠. 고객들에게 미국 주식이나 채권 대신 재정적으로 건전한 다른 나라의 주식이나 원자재 그리고 금에 투자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의 사업 자체가 그의 신념을 상품으로 만든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 모두가 부동산 호황에 취해 있을 때 피터 쉬프는 방송에 나와 부동산 거품이 곧 터질 것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이 무너지고 은행 위기가 닥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미국 경제는 타이타닉호와 같습니다. 저는 구명보트를 들고 사람들에게 배를 떠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를 비웃으며 닥터 둠이라는 별명으로 조롱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가 닥치고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자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의 예언은 적중했고 단순의 월가의 예언가로 떠올랐습니다. 그의 책 크래시 프루프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는 각종 미디어의 단골 손님이 되었죠. 흥미로운 사실은 피터 쉬프 역시 오스트리아 학파의 영향을 깊게 받았다는 점입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다뤘던 오스트리아 학파는 비트코인 맥시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경제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학파의 핵심 주장은 간단합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특히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낮추고 돈을 마구 찍어내는 행위는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며 결국 거대한 거품을 만들어 경제를 파괴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돈, 즉 건전한 화폐는 무엇일까요? 바로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고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닌 상품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스트리아 학파의 영향을 받은 맥스 카이저 같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이야말로 건전한 화폐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피터 쉬프는 인류 역사 수천 년 동안 그 역할을 해온 유일한 자산이 바로 금이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금이야말로 인류가 선택한 유일한 진짜 돈이자 정부가 만들어낸 종이화폐의 가치가 표지 조각이 될 때 유일하게 살아남을 안전자산이라고 외칩니다. 게다가 금은 보석으로 가공되거나 전자제품 부품으로 쓰이는 등 다양한 용도가 있기 때문에 즉 내재적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확신이 크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가 왜 비트코인을 그토록 싫어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의 경제 철학에 따르면 돈이 되려면 먼저 유용한 상품으로서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금은 이 조건을 충족하지만 비트코인은 실물 없이 디지털 코드로만 존재해 이 원칙을 거스른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자리매김한다면 이는 피터 쉬프가 평생 붙잡아온 신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 됩니다. 그의 비트코인 비판은 단순한 시장 전망을 넘어 자신의 철학을 지키기 위한 이념적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터 쉬프는 여러 시각에서 비트코인을 공격합니다. 그의 주장들은 암호화폐 회의론자들이 즐겨 인용하는 교과서처럼 쓰이는데요. 가장 중심이 되는 비판은 비트코인에 아무런 내재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비트코인은 가치를 저장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저장할 만한 가치가 처음부터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금은 귀금속이자 산업용 원자재로서 그 자체로 가치가 있지만 비트코인은 사람들이 나중에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리라는 믿음 하나로 버티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비트코인을 역사상 최악의 거품으로 묘사합니다. 17세기 네덜란드의 튤립 광풍에 비유했고 새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주는 분산된 폰지 사기라고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대중을 위한 밈코인이라는 표현을 쓰며 근본적 가치 없이 SNS 열기에 쉽게 휘말릴 뿐인 자산이라고 폄하합니다. 게다가 그는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라는 주장에도 정면으로 반기를 듭니다.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인플레이션이나 위기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가치를 지켜줄 것이라고 하지만 피터는 극심한 가격 변동성을 근거로 반박합니다. 금보다 변동성이 여러 배 높고 전쟁이나 금융위기 같은 진짜 위기 때
때 금 가격은 오르지만 비트코인은 기술주와 함께 폭락하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지적합니다. 그런 점에서 비트코인은 시장이 좋을 때만 오르는 위험 자산일 뿐이라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런 강경한 전망과 달리 예측은 자주 빗나갔습니다. 그는 2013년부터 비트코인의 종말을 예언했지만 비트코인은 계속 성장하며 그의 말을 비웃듯 신기록을 경신해 왔습니다. 2021년 비트코인은 바보들의 금이라고 했지만 가격은 더 올랐고 2023년 초 18,000달러일 때 지금이 팔절호의 기회라고 말했지만 이후 비트코인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피터 쉬프는 암호화폐 세계의 거물들과 수없이 많은 토론을 벌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출신의 비트코인 전도사 앤서니 스카라무치, 거시경제 비관론은 공유하지만 해법은 정반대인 라울 펠, 그리고 자신의 회사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끝없이 사들이는 마이클 세일러까지 그는 이들과의 논쟁을 통해 금대 비트코인의 대결 구도를 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2020년에는 트위터에 내 비트코인 지갑이 손상돼 비밀번호가 맞지 않는다, 모든 비트코인을 잃었다고 호소하며 비트코인을 소유하는 게 나쁜 생각인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나쁠 줄은 몰랐다는 글을 올려 기술적 결함을 탓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냉담했습니다. 당시 그에게 지갑 설정을 도왔던 전문가가 나서 지갑엔 문제가 없다, 비밀번호를 잊었고 가장 중요한 복구 구문을 적어두지 않았을 뿐이라며 그의 실수였음을 공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피터 쉬프 이야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그의 아들 스펜서 쉬프입니다. 놀랍게도 스펜서는 아버지와 정반대인 열렬한 비트코인 지지자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 그가 아버지를 반박할 때 바로 아버지가 가르쳐준 오스트리아 학파의 논리를 들고 나온다는 점입니다. 스펜서는 돈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용도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합니다. 금은 보석이나 전자제품처럼 다른 용도로도 쓰이잖아요. 이렇게 화폐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금을 필요로 하는 산업 수요가 늘거나 줄어들면 금의 가격이 출렁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을 오직 가치 저장만을 위한 순수한 화폐로 보기에는 약점이 있다는 겁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다른 용도가 없기 때문에 화폐라는 한 가지 목적에 최적화된 금보다 진화한 형태의 돈이라고 강조합니다. 부자 간의 공개 논쟁은 단순한 한 가족의 이야기를 넘어섭니다. 건전한 화폐라는 오래된 철학이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새롭게 해석되고 세대 간에 어떻게 다른 의미를 갖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죠. 10년 넘게 비트코인 예측을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피터 쉬프는 왜 여전히 비트코인 대 금 논쟁의 중심에 서 있을까요? 우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정확히 맞췄다는 후광 효과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비트코인 예측이 틀려도 그의 다른 경제 전망에는 여전히 신뢰를 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의 논리는 너무나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복잡한 경제 위기를 다 정부와 중앙은행 때문이다라고 명쾌하게 정리하고 진짜 돈은 오직 금뿐이다라는 전통적인 해답을 제시합니다. 특히나 경제가 불안한 시기에 불안한 대중은 계속해서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장 흥미로운 점은 비트코인 커뮤니티가 역설적으로 그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피터 쉬프는 비트코인 지지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더 날카롭게 다듬고 신념을 굳힐 수 있게 해주는 완벽한 최종 보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금과 비트코인 중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가시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